음소거 됐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잘 들리죠? 자, 카메라 켜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인사할 때 한번 얼굴 뵙고 인사하고요. 오늘이 또 저 큐브 마지막 교육이죠. 예, 아침이라 또 생활이면 키지 마시고.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교육을 하면 이제 큐브 교육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호 교육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2호 교육도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코딩 스토리 3호 하고, 그 다음 인공지능 교육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교재 이름은 이제 코파고예요. 코파고. 코를 파는 게 아니고 코리아 알파고. 그래서 알파고를 만드는 그날까지 코파고로 이름이 정해져 있고, 이제 교재랑 교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인공지능 교육이 들어가니까 그때 또 마찬가지로 12차시 3개월 과정이죠. 저희는 다 3개월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플러그 교구가 들어가 있고요. 전에 이제 뭐 한번 설명회 때 보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엔트리가 기본이에요. 엔트리로 거의 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인공지능 수업을 지금 잡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수업을 해볼 생각인데, 해봐야 이제 좀 PPT도 많이 보완이 되고 수업 자료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아무튼 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큐브는 뭐 수업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주로 이제 비대면 수업하실 때 연락이 많이 오는 거 로이 때문에 많이 연락이 오는데, 뭐 로이도 요즘은 거의 다 이제 익숙해지셨는지 뭐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없으신 것 같고, 큐브는 뭐 거의 없어요. 큐브가 안 된다는 뭐 그런 말씀은 이제 거의 이제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들고, 그건 이제 내년에 다시 알려드리면 되고, 큐브를 먼저 하고 그다음 로이를 나중에 하던가. 아무튼 내년 거는 또 내년에 설명회 할 때 다 그때 이제 또 다시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큐브 교육을 많이 안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사실 이게 저학년 과정은 그렇게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선생님들도 뭐 많이 하실 거고,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그냥 하나하나 다 코딩 해본다,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혼자 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조금 주의하실 거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제 화면 공유를 해서 제가 코딩 스토리를 띄워서 하나씩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챕터예요. 광산 탈출. 그래서 데모 영상을 먼저 보고, 자, 얘는 이제 자이로입니다. 자이로니까 화살표가 나오면 화살표 방향으로 큐브를 기울여 주면 되는 거예요. 좌우 앞으로 이렇게 세 가지 기울여 주면 되고, 3번을 연속으로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파워가 생겨요. 뭐 부스터 그런데, 그때 이제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빨라지고 시간이 줄어들죠. 처음에 100초로 설정하면 시간이 줄어들어서 제한 시간 내에 터널을 탈출하면 성공. 탈출하지 못하면 지금 이렇게 실패.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10초 남았죠.
성공.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선생님들 그 완성본을 한번 불러오셔서 예,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기서는 뭐 딱히 주의할 점이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화살표 방향이 나오면 큐브를 그 방향대로 이렇게 기울여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쪽으로 화살표 나왔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줄어들고 터널 길이도 같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완성본을 한번 불러오셔 가지고 예, 한번 해보세요. 보시고 끝나면 이제 하나씩 스프라이트들을 불러와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큐브에서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케이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결이 한 번씩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연결이 처음에 이제 큐브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하다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딱 연결이 끊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연결을 했을 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연결이 아무리 눌러도 연결이 안 돼. 다 꽂혀 있는데. 자, 그럴 때는 큐브 쪽에 꽂혀 있는 요 포트 있죠. 얘를 이렇게 한번 뺐다가 다시 꽂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연결이 잘 돼요. 한 번씩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여기 케이블로 돼 있으니까 큐브를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이게 탁 연결이 끊기더라고요. 예, 그때 다시 코딩 스토리에서 연결을 눌렀을 때 막 잘 안 된다. 그러면 항상 컴퓨터 쪽에 저게 느슨해졌을 수도 있지만은 요 큐브 쪽을 한번 뺐다가 다시 껴주면은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연결이 잘 되니까 큐브에서 딱 그런 조치할 거는 이제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없고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고 파일을 불러와야죠. 네, 파일 네, 챕터 9 사진 폴더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챕터 9에 들어가서 파일을 먼저 불러오시고 자, 그다음 이제 배경을 불러와야겠죠. 자, 배경에 들어가서 배경 3개 다 불러오시고요. 여기서 이제 순서는 상관없는데 코딩을 이제 얘 배경 이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터널 막힌 별 출구 그 터널을 클릭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불러오기. 자, 스프라이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일단은 요 방향을 먼저 불러오는 거예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 요 방향을 먼저 불러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요 방향이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방향을 다 숨겨버리면 됩니다. 다 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스프라이트 2개를 불러오세요. 방향판과 예, 카트를 불러오면 되겠죠. 방향판, 카트 이렇게 불러오시고 자, 불러오시면 이게 다 좌표값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대략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방향판은 랜덤하게, 예,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계속 좌우, 직진 이 세 방향이 이제 랜덤하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큐브를 요 방향에 맞게 기울였느냐, 기울이면 예, 카트 모양이 이 모양이 이렇게 기울이게 돼 있죠. 요 모양으로 회전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스프라이트도 방향에 맞는 스프라이트가 나타나겠죠. 좌회전이다. 그러면 좌회전 스프라이트가 나타나고 자, 방향이 틀리면 예, 카트가 이제 벽에 부딪힌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3번 연속 방향을 맞추게 되면 파워죠. 네, 부스터 그래가지고 초록색을 누르면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그다음 시간과 터널 길이는 이제 100으로 처음에 설정이 돼 있고 그다음 80 돼서 시간도 줄어들고 터널 길이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맞추면 이제 터널 길이가 더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더 빨리 이렇게 방향이 맞아야 이제 터널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부스터를 누르면 더 빨리 줄어들고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 0이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다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터널을 벗어나면 성공이고 아니면 이렇게 막히면서 벽이 딱 막히면서 실패. 그래서 게임의 룰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딩을 방향판부터 한번 해볼까요? 방향판. 어떤 스프라이트를 코딩을 하느냐 뭐 그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고학년 버전으로 바로 코딩을 해 보니까 일단 뭐 방향판이 제일 먼저 코딩을 해야 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판이 랜덤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깃발을 놓고 예, 준비하기를 먼저 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깃발을 또 한 3개 놓고 이제 시간과 터널 길이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팅을 먼저 하는 거죠. 자, 시간은 한 80초 정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줄어들어야겠죠. 타이머가 줄어드니까 시간 1초씩 줄어들기. 그 다음에 터널 길이는 100 정도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 깃발을 하나 더 놓고 시간이 0이거나 터널 길이가 0이면 정지 방송하기. 여기서 이제 방송하기 하나 들어가요. 정지라는 방송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정지를 하느냐? 예, 게임이 끝났을 때 이 카트가 멈춰야 돼. 정지 방송을 해줘서 이런 움직임이 다 멈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딪혔을 때도 이제 정지 방송을 한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향판은 랜덤하게 나타난다 그랬죠. 랜덤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무한 반복을 해주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방향판은 코딩이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깃발을 놓고 이제 준비하기가 들어가야겠죠. 카트 준비하기 들어가고. 그다음 큐브 피지컬이 들어가겠죠. 큐브를 기울였을 때 기울이는 방향이 3가지라 그랬죠. 3가지. 자, 왼쪽, 오른쪽, 앞쪽 3가지. 왼쪽, 오른쪽, 앞쪽 3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큐브를 기울였을 때 얘도 도트가 켜져요. 도트를 요 화살표 방향대로 키기. 얘는 이제 왼쪽을 켜주면 되고요. 얘는 오른쪽을 켜주면 되고. 얘는 앞으로 직진 화살표를 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해당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면 되겠죠. 자, 직진, 앞으로 기울였을 직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우회전하면 되고, 왼쪽은 좌회전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피지컬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파워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부스터. 부스터는 초록색이 짰어요. 초록색에 눌렀을 때 부스터 준비되면 파워가 발사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3개 또 놓으시고. 자, 만약에 이제 방향이 틀리면 정지, 방송하고, 벽에 부딪히기. 그 다음에 부스터는 이제 방향을 연속으로 3번 맞추면 나온다 그랬죠. 방향 연속 3번 맞추면 부스터가 나오고. 방향이 맞으면 터널 길이가 1 줄어들고. 자, 방향이 틀리면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와요. 정지 방송으로 부딪히고. 방향이 맞으면 터널 길이가 1 줄어들고. 3번 연속 맞추면 부스터가 나오고. 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의 수대로 코딩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지 방송을 받았을 때 자, 정지를 받았을 때 벽이 나오면 부딪히고 그 다음에 출구가 나오면 탈출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카트 코딩이 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스프라이트, 좌회전, 우회전, 직진 스프라이트. 예, 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명칭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직진부터 한번 볼까요? 직진. 항상 준비하기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 깃발을 한 개 더 놓고. 언제 나타나냐? 해당하는 모양의 방향판이 나타나면, 예, 이 배경이 아니라 이 직진 모양도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판이 직진이면 보이고, 직진이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게 움직여야 되겠죠. 요 스프라이트가 계속 이제 움직이는 모양이 나오니까 요 모양에 가면 이렇게 1, 2, 3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다음 모양으로 바뀌기 이렇게 돼 있어요. 소스에 가서 보면 직진 터널이 계속 움직이고 사라지고 이게 반복을 해야겠죠. 계속 반복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지를 받았을 때, 자, 정지를 받았을 때 멈춰야 되죠. 멈추고 이제 게임이 끝났으면 0이면 이 스프라이트는 이제 다 사라지도록. 자,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회전 준비하고 했을 때 오른쪽이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속 움직이고 사라지고 무한으로 반복하고 그 다음 정지를 받았을 때 0이면 사라지기. 일단 멈추고 0이면 사라지기. 그 다음 좌회전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을 때 자, 좌회전 준비해주고 방향판이 왼쪽이면 나타나서 계속 터널이 움직이고 사라지기. 계속 반복하고요. 그다음 정지를 받았을 때 일단 멈추고 자 0이면 사라지기. 이렇게 하면 방향 코딩이 다 되고요. 자, 얘는 이제 무대에도 코딩을 해야 돼요. 클릭했을 때 두 개밖에 없죠. 터널, 시간이 0이면 막힌 벽, 네. 아니면 터널 길이가 0이면 출구. 시간이 0이면 실패고, 시간은 0이 아닌데 터널 길이가 0이면 성공이죠. 그래서 출구가 나오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신 다음에 자,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자, 다 되셨으면은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10, 예, 악당 대 히어로. 자, 얘도 이제 완성 영상을 한번 보시고. 자, 얘를 이제 자이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부메랑을 던져야 되고요. 꼭대기층에서. 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큐브를 흔들면 부메랑이 나와요. 자, 얘도 이제 완성본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올게요. 히어로를 움직이는 거는 이제 큐브 자이로니까 좌우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파란색, 빨간 버튼, 노란 버튼 누르면 10, 20, 30, 10, 20, 30 이렇게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노란 버튼 누르면 30. 요 큐브 도트에 이렇게 속도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다리는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올라갑니다. 자,
사다리는 초록색 버튼을 눌러줘요. 죽으면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오고, 자, 끝나면 이제 게임 오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서는 큐브를 흔들어줘야 된다. 이게 조금 판 깨기가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아요. 잘 봐야 돼. 사다리 올리고 여기다가 사다리 올라가고, 자, 올라가서 큐브를 흔들어. 자, 악당을 바라본 상태에서 흔들어요. 악당 생명이 0이 되면 이기고, 히어로 생명이 0이 되면 지고. 자, 히어로는 폭탄에 맞으면 생명이 줄어들고, 악당은 히어로가 던진 부메랑에 맞으면 생명이 줄어들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다리는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려올 수는 없다. 네, 이게 이제 규칙이에요. 다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도록 코딩을 하면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부메랑은 제일 꼭대기층에서만 발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큐브를 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자, 생명, 악당과 히어로의 생명을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에 폭탄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요 바닥까지 떨어져서 히어로에 닿거나 바닥에 닿으면 폭탄은 터진다. 자, 이렇게 코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히어로는 큐브의 방향대로 움직인다. 좌우만 있고요. 좌우만 있고, 사다리는 이제 초록색 버튼이고,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사다리로 올라간다.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여러 번 눌러야 이제 올라갑니다. 당연히 요 사다리에 있는 상태에서는 큐브를 좌우로 움직여도 얘가 움직이지 않겠죠. 사다리에 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속도를 바꿀 수 있다. 큐브를 흔들면 부메랑이 발사된다. 이때 이제 악당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당을 바라보고 큐브를 날아가고. 그러면 이제 악당 생명이 줄어들겠죠. 히어로는 폭탄에 맞으면 생명의 1 줄어들고, 다시 시작 위치로 이동한다. 자, 악당 생명이 0이면 악당이 떨어지고 게임 클리어 성공하는 거죠. 반대로 히어로 생명이 0이면 게임 오버. 아주 명확한 게임 규칙이에요. 자, 얘도 이제 스프라이트를 불러오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자,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고, 파일. 큐브 이미지에서 챕터 C 파일을 먼저 불러오시고요. 배경 3개 다 불러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이름으로 다 코딩을 해서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도시를 클릭하고 나오면 되고요. 클리어가 있고 게임 오버가 있고, 도시를 클릭하고 스크립트형으로 빠져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도 다 불러오시면 되겠죠. 다 불러오시고, 여기서 숨겨야 되는 거는 이제 부메랑을 숨기고, 그 다음에 폭탄도 숨기고, 두 개를 숨겨주고, 자, 회전 방식은 이제 뭐 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좌우 회전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위치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시작 위치 잡아주고. 악당과 히어로. 무대에는 이제 악당과 히어로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코딩 이제 히어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어로. 당연히 제일 먼저 이제 준비하기를 놓고,
히어로. 자, 히어로 준비하기. 그 다음에 생명 정하기. 히어로 생명. 자, 히어로 생명 5로 정하고. 큐브를 움직였을 때 이제 히어로가 네, 이동할 수 있도록 자, 코딩을 하면 되겠어요. 자, 놓고 이제 만약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 자, 무한반복서 놓고 좌우로 움직일 거니까 만약을 2개 놓고 큐브가 왼쪽으로 기울였는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기울였는가. 왼쪽으로 기울이면 왼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폭탄에 닿으면 생명이 1 줄어들죠. 예. 생명이 1 줄어들면서 어떻게 된다 그러죠? 다시 시작 위치로 이동한다 그러죠. 아파하면서 시작 위치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올라가는 거는 어떤 버튼을 한다? 초록색 버튼을 한다 그랬죠. 자, 초록색 버튼을 눌렀을 때 사다리 올라가기. 그 다음 큐브의 속도는 3가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파란색 눌렀을 때, 빨간색 눌렀을 때, 그 다음에 노란색 눌렀을 때 이렇게 3가지로 파란색은 속도를 10으로 정하기. 빨간색은 속도 20. 자, 노란색은 속도 30. 그 다음에 속도가 바뀔 때는 큐브 도트에 해당하는 숫자가 켜지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야죠. 자, 숫자 10 저장되어 있는데 10이 저장되어 있죠. 10. 그 다음 여기서는 20. 마지막 도트 30 켜기. 자, 30이 없으면 이제 그리면 되겠죠. 30. 숫자가 없으면 이렇게 30을 하나 그리세요. 30. 10, 20, 30. 그 다음에 이제 부메랑을 어떻게 날렸냐면 큐브를 흔들었을 때 공격 방송하고 예, 공격하기. 큐브를 흔들었을 때. 그래서 악당이 있는 층에서만 이게 작동이 됩니다. 악당층이면 공격을 방송하고 이 공격 방송을 부메랑이 받겠죠. 예, 부메랑이 받아서 날아가겠죠, 당연히. 방송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게임 끝 방송을 받아요. 게임 끝 방송을 받았을 때 사라지기. 자, 여기까지. 약간 이제 좀 분량이 많고 방송하기도 들어있고. 자, 그런데 이제 스토리를 좀 이용해 보면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런 거겠죠. 큐브를 흔들었을 때, 예, 큐브를 흔들었을 때 이 부메랑이 날아가도록 만든다. 이걸 이제 방송하기를 이용해서 짰다. 여기서는 이제 방송하기가 2개가 있어요. 예, 이렇게 부메랑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방송하기를 하나 사용하고, 그다음에 게임이 끝났을 때 이런 스프라이트들이 뭐 사라지고 이렇게 딱 정리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이 끝났을 때 방송하기를 하나 만들고. 자, 악당을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악당은 준비하기 놓고, 그다음에 생명 정하고. 히어로와 악당은 항상 준비하기와 생명을 정해놓고 시작을 한다. 악당 생명 3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악당의 모습은 악당은 이렇게 좌우로 계속 움직였죠. 자, 악당은 이제 좌우로 이동하기 계속 반복한다. 자, 악당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부메랑에 닿으면 예, 악당이 부메랑이 닿으면 생명이 줄어들게 되죠.
부메랑은 닿으면 아파하고 생명이 1 줄어든다.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끝 방송을 받았을 때 생명이 0이면 떨어진다. 자, 다음은 부메랑. 부메랑은 간단하죠. 이제 준비하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을 히어로가 방송을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방송을 받아주면 되죠. 공격 방송을 받았을 때. 공격 방송을 받으면 그때 이제 부메랑이 날아가는 거죠. 부메랑이 날아가고 악당이 닿으면 다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폭탄. 자, 폭탄도 준비하기 하나 놓고, 자, 깃발을 한 개 더 놓고, 폭탄은 이제 위에서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둘 중 하나겠죠. 바닥에 닿거나 아니면 히어로에 닿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폭발한다. 폭발한 다음에는 사라진다. 사라지기를 하나 더 놨어요. 얘는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 다음 요 스프라이트도 마찬가지로 게임 끝 방송을 받으면 폭탄은 사라진다. 사라지기가 2개 들어간다. 사라지기가 2개 들어가네요. 자, 마지막 얘는 이제 무대 코딩 있습니다. 무대 클릭했을 때, 자, 배경 준비하고, 그다음 깃발 하나 놓고 순서대로 여기서 이제 최종 게임의 결과 판단을 코딩하는 거야. 게임 결과의 판단. 만약에 이제 악당 또는 히어로 생명이 0이다. 그러면 게임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게임 끝. 게임 끝 방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 중 하나였죠. 악당 생명이 0이면 성공입니다. 게임 클리어. 히어로 생명이 0이면 실패한 거니까 게임 오버. 그래서 무대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의 결과를 판단한다.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됐습니다. 무대, 악당, 폭탄, 부메랑, 히어로. 다 됐죠? 다 되신 분들은 또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메랑 던질 때 여기 3층에 올라가서 부메랑 던질 때요. 연속적으로 나가지 않겠죠. 이 스프라이트가 하나 날아간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한 다음에 날아가니까 큐브를 한번 흔들면 하나 나가고 또 흔들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두 번, 세 번 막 흔들었다고 부메랑이 연속적으로 파바박 나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코딩을 해봐서 알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하나 발사한 다음에 좀 있다가 또 하나 발사하고 부메랑이 사라진 다음에 또 하나 발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1챕터 들어갑니다. 11챕터 병사 구조 작전. 자,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될 거 딱 하나 있어요. 이제 이 큐브를 낚시하듯이 던질 거예요. 낚시하듯이 던질 건데 이 선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던지면은
당연히 이 케이블이 잘 빠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이 접촉 부분이 느슨해지는 그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접어서 마치 권총을 잡고 있는 것처럼 선을 좀 이렇게 손가락에 껴서 이쪽 접촉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코드를 먼저 보면, 자, 튜브 코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초록색 버튼이 감지되고 흔들렸는가? 그러면 튜브가 던지는 거예요. 튜브를 어떻게 던진다? 초록색을 누른 상태에서 낚시하듯이 그냥 이렇게 던지면 돼요. 낚시하듯이. 그러면 튜브가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튜브를 당기는 거는 빨간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튜브를 흔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감지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얘도 자이로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면 얘는 로이죠, 모양이. 움직이고, 자, 튜브에 닿으면 머리 위로, 튜브가 머리 위로 갑니다. 자, 경사를 향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초록색을 누른 상태에서 낚시하듯이. 잘 돼요. 그러면 감는 거는 빨간 버튼을 누르고 튜브를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한 명 구하고, 자, 또 가서 얹어주세요. 또 감아주고, 자, 2명 구하고,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경사를 몇 명 구하느냐. 아주 재밌어요. 꼭 낚시하는 것 같아요. 네, 얘는 이제 낚시하듯이 하면 된다. 좌우로 움직인다. 만약에 이제 방향이 안 맞으면 혼자 이제 튜브를 열심히 감아야 돼요. 자, 엉뚱한 데 한번 던져볼까요? 이렇게 되면 다시 열심히 감아야 돼요. 자, 선생님들 한 번씩 다 해보세요. 큐브를 위아래로 흔들어도 되고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도 되고, 이 튜브를 던진 상태에서는 노이는 안 움직이게끔 코딩이 돼 있어요. 좌우로, 여기서 좌우로 이렇게 해도 움직이진 않죠. 자, 6명을 구했답니다. 얘는 뭐 성공 실패가 없고 그냥 몇 명을 구했는지. 아주 재밌습니다. 직접 코딩을 해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저 고학년이나 이제 중학교 수업에 들어갈 때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시고 또 스프라이트를 하나씩 불러볼게요. 파일을 먼저 불러오시고 코딩 스토리 큐브 이미지 가셔서 11. 자, 파일을 먼저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 예, 얘는 배경이 많아요. 배경이 많습니다. 다 불러와야 돼요. 1부터 10까지 배경을 다 불러오세요. 그래서 얘는 이제 번호로 코딩을 배경이 움직이는 모양을 번호로 아마 짜놨을 거예요. 번호로 짰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빈 스크립트는 삭제하고 순서대로 가야겠죠. 강 1, 2, 3, 4. 자, 순서대로 5번이 제일 위에가 있네요.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스프라이트 4개 다 불러오시면 됩니다. 로이, 밧줄, 병사, 튜브. 밧줄만 숨기면 돼요. 밧줄 숨기기.
그럼 시작 위치 대략 놓으시면 됩니다. 시작 위치 이렇게 빠진 병사. 이 스프라이트는 모양이 아주 재밌어요. 네, 빠진 병사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사가 네, 튜브를 잡은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구출된 모양도 있고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물에 빠졌냐, 네, 튜브를 잡았냐, 아니면 구출이 됐냐, 요 세 가지. 그래서 뭐 대략 직접 코딩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만약에 로이가 튜브를 던져서 병사에 닿으면 요 튜브 병사 모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값을 설정해 가지고 요 이하로 들어오면 구출된 병사 모양으로 바뀌고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겠죠. 얘는 이제 1번 빠진 병사 모양으로 하고 빠져나오죠. 이거 안 해도 이제 준비하기 다 돼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죠. 자, 배경이 계속 바뀐대요. 1번부터 10번이 계속 바뀌고요. 그 다음에 병사는 어떻게 랜덤한 위치에서 5초마다 랜덤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랜덤 위치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노이는 큐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코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이가 튜브에 닿으면 이 튜브는 노이 위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록 있죠? 네, 어디 위치로 움직이기. 그런 식으로 해서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튜브를 던질 때는 초록색 누르고 여기 보면 위아래로 흔들어라 했는데 그냥 아까 제가 한 대로 케이블하고 좀 같이 잡은 다음에 낚시하듯이 싹 가볍게 부드럽게 던져주면 네, 튜브가 슉 날아갑니다. 자, 감을 때도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튜브를 이렇게 막 흔들어주면 감기죠. 자, 튜브가 병사에 닿으면 사라지고 병사가 튜브 위치에서 튜브 입은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이게 아까 설명드린 그 얘기예요. 네, 튜브 스프라이트는 병사에 닿으면 그 스프라이트는 사라지고 대신에 튜브를 잡은 모양의 병사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코딩을 했어요. 병사가 구출되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사라지고 구출한 병사가 1 늘어나고 자, 시간은 최초에 뭐 100으로 설정하고 시간은 계속 줄어들도록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게임이 끝나면 병사 몇 명을 구했는지 자, 얘는 이제 무대 코딩 간단하게 먼저 해볼까요? 자, 깃발 놓고 여기는 이제 준비하기가 아니고 그냥 배경 움직이기 바로 들어가요. 배경 움직이기. 요 소스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는데 그냥 이제 1, 2, 3, 4 가다가 10번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9, 6 거꾸로 들어오게 10번 갔다가 1번으로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하면 끝이고 자 병사 모양 한번 볼까요? 병사 자 준비하기 먼저 들어오고 깃발 2개 놓고 병사는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네, 랜덤하게 5초마다 랜덤하게 그리고 병사 움직이기 있어요. 이 움직이기가 뭐냐면 손을 흔들잖아요. 1, 2, 1, 2,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게 한다는 그 움직이기예요. 정의블록 들어가면은 병사 움직이기 이렇게 돼 있는데 좌표가 뭐 여기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좌표가 뭐냐? 그러면 모양이 빠진 병사로 돼 있고 돼 있어요. 소스는 좀 많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의블록에서는 병사의 모양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깃발 한 3개 놓고 튜브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사가 튜브에 닿으면 이제 튜브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병사가 튜브 위치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튜브 병사로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튜브 병사로 바뀌기.
그다음 최종적으로 구출이 되면 이제 고마워하고 병사 1이 병사 구출한 병사가 한 개 올라간다. 그다음에 요 얘기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얘는 보안을 계속 씌워주고. 자, 그다음 이제 로이 동작 간단해요. 준비하기 하나 놓고 자 얘도 아까 했듯이 만약을 이용해서 좌우만 하면 되니까요. 좌우만 해주면 되니까 자이로 마찬가지로 자이로를 이용해서 큐브가 왼쪽으로 기울었는가 큐브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는가 이렇게 하고 왼쪽 오른쪽 넣어주는 거예요. 자, 큐브의 동작을 코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임의 기본 세팅을 하는 게 있고 게임의 기본 세팅은 시간을 정해야겠죠. 제일 처음에 시간 100초 그 다음에 시간이 끝나면 몇 명 구했는지 아까 얘기했죠. 요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요 시간. 자, 줄어드는 거. 이렇게. 그다음 튜브가 이제 아까 했듯이 초록 버튼, 빨간 버튼 눌렀을 때 날아가고 당겨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튜브 준비하기 놓고 그다음에 깃발 한 개 더 놓고 로이 닿으면 제일 처음에 이제 로이에 닿으면 튜브가 로이 머리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동하기죠. 로이를 계속 따라다닐 수 있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이 만약을 이용해서 던지는 던지는 거는 이제 초록 버튼과 흔들었는가 요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이중 조건이죠. 마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냥 여기도 마냥 초록 버튼을 누르고 흔들었는가 튜브가 흔들렸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튜브가 던져지는 거죠. 자, 감는 거는 이제 빨간색 버튼하고 흔들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튜브를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에는 튜브가 병사에 닿으면 사라지기.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애들은 뭐 모르고 그냥 코딩을 할 수 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튜브가 병사한테 이렇게 날아가요. 날아가서 병사에 닿으면 병사에 닿으면 병사 모양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튜브 병사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닿으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제일 처음에 빠진 병사 있다가 튜브가 날아가서 닿으면 이게 튜브 병사로 바뀌어요. 병사가 요 모양으로 바뀌어. 요 모양으로 바뀌면서 이 튜브는 숨기기를 해놨어요. 숨기기. 예. 숨겨지는 거죠. 숨겨지고 그 다음에 튜브에 닿으면 병사가 튜브 위치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는 숨겼지만은 이 병사는 요 튜브의 위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는 거는 뭘 감냐면 얘를 감는 거죠. 예. 병사를 감는 게 아니라 병사는 요 튜브에 같이 따라오게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줄을 감는 거는 요 튜브를 당기는 거예요. 튜브를 숨기게 한 상태에서 당기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같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다음 밧줄 볼게요. 밧줄은 밧줄 준비하고
예, 밧줄도 마찬가지예요. 튜브에 따라다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튜브에 따라다니게. 튜브 던지면 밧줄 따라다니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음, 요거 튜브 위치로 이동하기. 요 블록에 이제 반복을 씌워 놓으면 얘가 따라다니잖아요. 시간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코딩이 다 됐나요? 명사, 밧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되신 분들은 또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우. 자, 잘 되시죠?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잘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챕터. 저는 요 11, 좀 전에 했던 병사 구출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챕터 지금, 얘는 병사 구조가 아니고, 예, 이름을 다 안 바꿔놨네요. 사격. 요 두 챕터가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직접 코딩해서 짜기 해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재밌고. 직접 코딩하기에 어려운 챕터도 있고 좀 쉬운 챕터도 있고 그래요. 선생님들은 시간 나실 때 한번 직접 코딩을 다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얘도 완성본 또 불러와 볼까요? 자, 프로젝트 블록이 일단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고 바탕화면 큐브 최종 프로그램 나의 사격 점수는 얘도 이제 자이로를 이용해서 총 위치를 좌우로 요 조준점이죠. 조준점의 위치를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거고 조준점이 움직이면은 총은 따라가게끔 아까 봤던 이동하기 코드에 무한을 씌워가지고 조준점을 따라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관역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건 뭐냐면 여기 총알이 있는데 총알이 떨어져요. 쏠 때마다 발사를 할 때마다 총알이 떨어진다는 거죠. 시끄러. 총알이 떨어지면 총알을 다시 장전할 수가 있다. 장전.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준점을 움직이는 거예요. 조준점에 이렇게 코딩이 돼 있잖아요. 큐브를 기울였을 때. 그러면 총은 조준점을 따라다니게 코딩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알. 발사는 어떻게 하냐?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발사가 돼요.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발사가 되니까 이제 총알은 하나 줄어들고 여기서 번쩍번쩍 섬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알이 하나도 없어. 그때는 빨간 버튼을 누르고 큐브를 흔들면 이제 재장전이 됩니다. 자, 이런 아주 그냥 디테일한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은 똑같죠. 제한된 시간 안에 누가 관역을 더 많이 맞출 것이냐. 타겟을 몇 개를 맞추느냐. 이런 게임이고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코딩을 할 때. 요 케이블이 그냥 총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이게 이제 위로 사실은 큐브를 뒤로 기울였는 건데 그냥 이걸 총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뒤로 기울이면 이거 올라가잖아요. 총이 올라가고 숙이면 거꾸로 되고 자 이렇게 조준점이 좌우 이게 총이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총을 들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총을 들고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한 거하고는 좀 거꾸로 짜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하면 큐브를 앞으로 기울였는가 그러면 뒤로 하면 큐브를 뒤로 기울였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짜진 않았는데 그냥 얘는 그냥 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자, 그래서 나오고 당장 자, 36점이랍니다. 작동이 너무 잘 되니까 아들이 아주 뭐 재밌어 할 거예요. 재밌어 할 거고 아까 봤듯이 뭐 이중 조건도 들어가고 나름 알고리즘도 또 있고요. 여기서는 또 뭐뭐까지 기다리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이런 거를 따라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코딩 스토리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코딩을 배울 때 굉장히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하나 하시고 일단 이제 요 전체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스토리. 자, 속도, 타겟의 속도를 정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은 당연히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큐브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조준점이 이동하는 거고 코딩할 때는 총은 따라가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조준점이 움직이니까 이제 총도 같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코딩을 했고 초록색을 누르면 총이 발사하면서 섬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총알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겠죠. 총알이 나중에 이제 총알 스프라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프라이트가 모양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총알이 없으면 발사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알이 없으면. 실제 직접 코딩을 할 때는 또 이게 재밌어요.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다 맞아 들어가게끔 코딩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 빨간 버튼을 누르고 큐브를 흔들면 여기서도 또 이중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죠. 빨간 버튼을 누르고 큐브를 흔들면 재장전이 된다. 그 다음에 계속했던 우리가 랜덤 나타나기, 랜덤으로 나타나는 이걸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닿았는가, 조준점에 닿으면 스트레칭. 최종적으로 이제 시간이 0이면 몇 개를 맞췄는지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얘는 아마 배경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배경 사격장 하나만 불러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스프라이트 이거 한 번에 다 불러오셔도 됩니다. 게임 결과, 조준점, 총, 타겟, 총알, 섬광 한 번에 다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숨기기를 하면 되니까 숨기기는 이제 나중에 나올 것들을 숨겨버리면 되죠. 섬광 그렇죠? 그 다음에 게임 결과 이렇게 하나씩 숨기면서 할게요. 숨기고 게임 결과도 숨기고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타겟도 이제 시작하면 나오면 되니까 얘도 숨기고 자 이렇게 숨긴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얘는 이렇게 쭉 밑으로 이 정도. 그다음 총알은 제일 밑에. 조준점은 이 조준점을 잡아서 끌 때 이 조준점이 하얀색 부분이나 초록색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끌어야 돼요. 뻥 뚫려 있잖아요. 여기는 이런데 채워진 게 아니니까 여기를 잡아서 끌어야 따라옵니다. 대략 이렇게 놓으면 준비하기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놓으시고 총 준비하기 자 그 다음에 준비가 됐으면 이제 타겟 속도를 정한다 그랬죠. 타겟
타겟 속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고 총은 뭐를 따라다닌다 그랬죠? 조준점을 따라다닌다 그랬죠. 조준점을 따라다니도록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한다라고 그랬죠. 총도 이제 모양에 보면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조준이 있고 총을 쏘면 뒤로 물러나는 모습. 약간 불빛이 생기면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 이런 이제 발사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총알에 이제 초록색을 누르면 발사된다 그랬잖아요. 초록색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돼야 되죠? 총알이 있으면 발사가 되고 총알이 없으면 빈 탄창 소리가 나야 된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하는 모습이 있다 그랬죠. 총알이 없어. 그럼 재장전이 1, 2, 3, 4, 5, 6, 7, 8, 9. 요 그림이 순서대로 빠르게 쭉 돌아가면 장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만화처럼. 자, 장전은 우리가 빨간색을 누르는 거예요. 빨간색을 누르고 원래는 이제 이중 조건으로 짜는데 요게 똑같은 얘기죠. 빨간색이 감지되었는가 하고 제어에 뭐뭐까지 기다리기 있잖아요. 이게 결국 이중 if예요. 이중 if. 흔들었는가. 빨간색이 감지되었는데 흔들릴 때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다리기 블록이거든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기다리기 블록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빨간색을 눌렀지만 하지만 흔들렸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하고 똑같은 거죠. 만약 이게 눌러졌는가, 만약 흔들렸는가. 이중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도. 그럼 어떻게 된다고? 빨간색이 감지되었을 때 흔들리면 재장전. 빨간색을 재장전이라고 했습니다. 재장전한다. 그래서 뭐 약간 복잡한 알고리즘 같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이중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은 됐고, 그다음 조준점. 자, 조준점은 또 간단해요. 조준점은 이렇게 큐브를 기울일 때마다 그 방향으로 이동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늘 한 거죠. 조준점 준비하기를 하나 놓고 시작 블록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전후 좌우 위 아래 좌우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 자, 왼쪽 오른쪽 넣어주고 여기에 왼쪽 오른쪽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데 큐브가 뒤로 기울였을 때 여기서 약간 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큐브를 앞으로 기울였을 때 큐브를 앞으로 기울였다는 거는 인사하듯이 큐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총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조준점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큐브를 뒤로 기울였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돼요. 아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블록을 바꾼다고 해도 이게 작동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소스를 건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짜야지만 작동이 될 겁니다. 조준점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 총알. 자, 총알 모양 한번 볼까요? 총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림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해당하는 한 발 쏘면 하나씩 이 그림의 번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처음엔 이거고 한 발 쏘면 얘가 나타나고 두 번 쏘면 얘가 나타나고 세 번 쏘면 얘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주면 돼요. 총알 준비하게 놓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총알이 줄어든다. 언제 줄어들죠? 총알을 쐈을 때. 총알을 쏘는 거는 초록색 버튼이니까.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줄어들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시 빨간색 버튼은 재장전이니까 빨간색 버튼만 누르면 안 되고 얘도 이제 똑같이 이중 조건이 들어가 있죠.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흔들었는가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될 때 재장전하기. 똑같은 코드가 요 총에 들어가는 코드가 총에 들어가는 요 코드가 지금 똑같이 동작을 하니까 이 두 스프라이트가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되니까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섬광. 섬광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기. 하고 자, 이 섬광이 언제 나타나요? 총을 빵 쐈을 때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초록색 버튼이 감지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총을 쐈을 때 어떤 스프라이트들이 작동을 하는지 그걸 이제 잘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타겟. 타겟은 복사를 하는 거예요. 타겟은 이제 코딩을 해놓고 복사를 해야 돼요. 자, 타겟이 총 4개죠. 총 4개를 만들고 이제 타겟 1을 코딩을 해놓고 복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타겟에 들어가는 코딩 양이 꽤 되니까. 자, 처음에 준비하기를 하나 놓고 자, 타겟에 번호가 다 있겠죠. 타겟 1 준비하기. 자, 그 다음에 깃발 놓고 타겟은 어떤하게 나타나? 타겟 1은 이제 랜덤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타겟들은 랜덤하게 나타나서 계속 이동하죠. 벽에 닿을 때까지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끝까지 이동하면 사라진다. 랜덤하게 나타나서 쭉 이동을 하다가 이제 끝까지 벽에 닿으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움직이다가 총에 맞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총이 나가는 게 아니죠. 총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요 조준점이죠. 조준점. 타겟이 조준점에 닿았을 때. 그렇죠. 근데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 총을 쏘고 총을 쏴야 된다는 그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조준점에 닿았는가. 위에도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만약을 이용해서 합니다. 만약을 이용하고 만약 초록색 버튼이 감지되었을 때 초록색 버튼이 감지되었을 때 조준점에 닿는가. 조준점에 닿는가. 얘는 이제 만들어놨어요. 조준점에 닿으면. 그렇죠?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조건은 들어가 있는 거죠. 쓰러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 어떻게? 점수가 1점 올라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점수가 0이면 사라지기. 제일 마지막. 자, 이렇게 하고 타겟을 3개 더 복사해서 4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타겟 1, 2, 3, 4. 1, 2, 3, 4. 자, 복사, 또 복사, 복사하고 반드시 해당하는 번호로 바꿔줘야죠. 타겟 3, 그 다음 타겟 4, 자, 이렇게 하고 타겟 1, 2, 3, 4까지 하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저학년용을 굳이 이렇게 하나씩 다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에 한 번씩
네, 하나씩 하나씩 코딩을 해보고 뭐 저도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코딩할 일이 전혀 없어요. 정의 블록을 만들어 놓은 걸 끌어와서 그래서 한 번씩 또 잘 되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한번 해보고 예, 또 재밌는지 예, 근데 재밌네요. 큐브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 코딩이라는 게. 그다음에 게임을 코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 저기 명확하니까 규칙이 명확하니까 그 규칙에 맞게끔 작동이 되면 성공이잖아요. 자, 일단 뭐 큐브 교육은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무더운 여름에 선생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2학기 되면 또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릴 것 같으니까 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예, 다음 달부터 하는 인공지능 또 파이썬 교육도 시작이 될 거고 예, 그런 교육이 있을 때마다 꼭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요. 또 내년 되면 이제 코로나가 뭐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그동안 교육 받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